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와랄, 사람들이 나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 하얀 개가 마을 뒷산 언덕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풀뿌리가 뽑히는 가운데 그 개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찾는 듯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헤쳐진 흙 속에서 낡은 자루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서 쌀알과 보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냐? 걔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냐? 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하얀 개는 왜 밤마다 같은 자리를 파헤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땅 속에 묻힌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 충직한 개가 밝혀낸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외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최할머니라는 늙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백구라는 하얀 개 한 마리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아들이 기르던 개였는데 주인이 전쟁터로 떠난 후에도 집을 지키며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살림은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보리죽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웃들이 가끔 남은 음식을 나눠주어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굶어야겠구나. 할머니가 빈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곁에 가만히 앉아서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불쌍히 여겼지만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할머니는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백구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고닫습니다. 백구도 할머니만큼이나 충직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따라가서 지켰고 밤에는 집 앞에서 잠을 자며 할머니를 보호했습니다. 때로는 산에 가서 도토리나 나무를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너만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뒷산의 작은 언덕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같은 자리만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가끔 땅을 파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백구는 밤마다 그 언덕으로 가서 몇 시간씩 땅을 팠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파고 또 팠습니다. 할머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파기만 했습니다. 백구야, 뭘 그렇게 파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더욱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작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백구가 파낸 흙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오래된 듯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구가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낮에는 멀쩡했습니다. 밤에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땅 파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 봐. 밤마다 시끄럽게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백구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곧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씌었을 거야. 전쟁 때 죽은 원혼이 개에게 씌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걔가 굶어서 미친 거야! 제대로 먹지 못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구가 파낸 흙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자루 조각, 곡식 나달, 그리고 무언가 천으로 싼 듯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냐? 개가 뭘 파낸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이하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할머니! 그게 좀 어떻게 해보세요!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밤마다 언덕을 팠습니다. 할머니가 묶어두려고 해도 밧줄을 끊고 나가서 땅을 팠습니다. 마치 무슨 사명감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백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개다. 저 집은 개마저 미쳤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언덕으로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양반인 이참봉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번듯한 집에 살면서 마을 일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최할머니, 이참봉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소.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소. 할머니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참봉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참봉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친 개는 잡아서 묻어버려야 하오.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소. 이참봉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봉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기르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가 죽더라도 백구만은 살려주십시오. 할머니가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이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 개가 하는 짓을 당장 멈추게 하시오.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참봉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도 백구는 어김없이 언덕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따라가서 백구를 말렸습니다. 백구야, 제발 그만하자. 할머니가 곤란해진다.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백구가 파낸 흙더미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낡고 해진 천조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마을의 훈장에게 가져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훈장은 천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관청 곡물창고 표시네요. 이상하군요. 이런 것이 왜 여기 묻혀 있을까요? 훈장의 말에 할머니도 의아해했습니다. 관청 곡물 창고라니요. 그게 뭔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훈장이 설명했습니다. 관청에서 백성들의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런 것이 왜 뒷산 언덕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훈장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 밤에도 백구는 언덕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곡식 나달들이 흩어져 나오고 무언가 단단한 것들도 만져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왜 이런 것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거지? 하지만 곧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뭘 찾은 거니? 다음 날 아침 이찬봉이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최할머니, 어젯밤에도 그 개가 또 소란을 피웠다고 하던데 이찬봉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참봉님, 죄송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할머니가 간청했지만 이찬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개는 처분해야 하오. 이찬봉의 말에 함께 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런 미친 개는 잡아서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백구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참봉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오. 그 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말이오. 이찬봉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백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찬봉은 할머니의 침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답이 없다면 내일까지 그 개를 처분하시오.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설 것이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참봉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찬봉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백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할머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쁜 짓은 아닐 거야. 백구는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봄비가 아니라 여름 장마철 같은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가 걱정되어 우산을 들고 언덕으로 갔습니다. 비에 젖은 백구가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 위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백구야, 이런 날에도 그걸 해야 하니.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잠깐 할머니를 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흙이 쉽게 파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땅이 무르러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신이 난 듯 더욱 열심히 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라랄. 평소와는 다른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보니 구덩이가 예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자루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이게 뭐니?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자루를 물고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비 피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게 뭐야, 뒷산 언덕이 무너졌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 정말로 언덕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여러 개 나와 있었고 은전이 담긴 항아리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비단으로 싼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많은 재물을 이곳에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묻어놓은 거야? 모두들 웅성거리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그동안 이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백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야,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관청 표시가 있네요. 이건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이야.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관청 도장이 찍힌 자루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백성들의 세금이네. 누가 이걸 여기에 숨겨놓은 거지?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참봉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며 위풍당당하게 다가왔지만 무너진 언덕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참봉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니 참 이상하군. 누군가 도둑질한 것을 숨겨놓았나 보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참봉님, 이 자루들에는 관청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이에요. 이참봉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관청 곡식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자루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루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의 것들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곡식들은 작년과 재작년에 거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묻혀 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이참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참봉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소? 누군가 몰래 묻어놓은 것이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이참봉 앞으로 가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라랄. 마치 이참봉을 고발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을 보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그랬구나. 이계가 이찬봉의 죄를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관청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냈는데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이찬봉이 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걷고 관청에는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언덕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무덤처럼 위장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한 교활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예리한 후각과 충직함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우리가 굶주리는 동안 세금을 훔쳐서 숨겨놓았구나.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떤 사람은 이찬봉을 향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찬봉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소. 조금만 한다는 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굶주렸는데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백구는 여전히 이찬봉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죄를 고발하는 증인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친 개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구해준 거네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백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났어요. 백구가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놀리기만 했으니까요. 할머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 정말 대단한 개를 기르고 계시네요. 이 개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백구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그러나 싶었지만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마을 아이들도 백구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돌을 던져서. 정말 미안해. 백구는 아이들을 용서하듯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찬봉의 죄가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 이찬봉이 수년간 세금을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곡식과 은전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수십 가마의 쌀과 보리, 그리고 은전 수백 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이었습니다. 이찬봉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떠나는 날 이찬봉은 백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당당하게 서서 이찬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찬봉이 떠나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 되찾은 곡식과 재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각자가 낸 세금에 비례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백구와 함께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할머니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와 백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백구 덕분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집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백구도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보다 더 충직하고 정의로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야. 그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참봉이 사라지자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식량이 있어서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백구에게도 좋은 음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밤마다 언덕을 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머니 곁에서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백구와 친해져서 함께 놀았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아이들은 백구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니?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백구는 할머니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비밀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백구는 평소에 이참봉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언덕으로 가서 무언가를 묻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리한 후각으로 곡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백성들의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밝히려고 계속 땅을 팠던 것입니다. 백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현명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놀라운 개의 충직함과 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백구처럼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더욱 나이가 들었지만 백구와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와 백구를 계속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백구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구나.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았어.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났지만 백구의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정의와 충직함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백구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백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충직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힘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때로는 가장 큰 일을 해내곤 합니다. 백구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충직한 마음이 마을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찬봉이 아무리 정교하게 세금을 빼돌렸어도 백구의 예리한 감각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충직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목격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백구처럼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백구처럼 정의로운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백구가 파낸 비밀 무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의로운 용기와 따뜻한 감동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